덜덜 떨며 열린 낡은 금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덜덜, 벌벌,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금고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80세가 되시면서 우리 가족은 오래된 시골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이제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며느리인 수진 이모가 먼지투성이 방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방은 언제 마지막으로 치우셨어요? 먼지가 이렇게나. 할머니는 미안한 듯 대답하셨죠. 아이고, 미안하다. 나이가 드니까 손이 안 닿더라.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가 다 치울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모는 평소에도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집안 정리를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할아버지가 남겨두신 게 혹시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나 뭐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할머니가 생각에 잠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내 할아버지는 워낙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무거운 물건을 치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 여기 뭔가 무거운 게 있는데요. 먼지를 털어내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진 이모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거 금고잖아요. 어머니, 이런 게 있었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걸 깜빡했네. 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다 놨는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70년이나 된 거네요. 비밀번호는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내 할아버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7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침 이웃에 사시는 병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윤정 씨? 아, 병호야. 집 정리하다가 옛날 금고를 찾았어.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금고, 그거 열어봤어? 병호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죠. 수진 이모가 답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럼 자물쇠 가게에 가져가면 되지. 내가 아는 곳이 있어. 병호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에요. 투박해 보이지만 속이 깊은 분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마치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금고를 정말 열어봐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 가게에서 사장님이 금고를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 이거 참 오래된 금고네요. 독일제 같은데 70년 전 거면 상당히 고급품이에요. 수진 이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럼 갓 나가는 거예요? 금고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걸 살 정도면 뭔가 중요한 걸 넣어뒀을 거예요. 사장님의 말에 수진 이모의 눈빛이 더욱 기대에 차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수진 이모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병원비도 걱정이고 할머니가 미안해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병원비, 아버지 사업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였죠. 수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때 수진 이모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나 지금 어머니랑. 응?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제가 물어보니 아니, 그냥 집에서 전화가 왔어. 라고 하셨는데 수진 이모는 뭔가 더 다급해 보였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집에 독촉장이 또 왔다는 연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물쇠 가게로 돌아가니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제가 물어보니 이 금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물쇠 상태가 완전히 새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내 할아버지가 분명히 뭔가 넣어뒀을 텐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7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가 덜덜 떨리는 할머니의 손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진 이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게 돈이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금고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종이들, 사진들,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 이모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 뭉치들만. 할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시면서 표정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잠깐, 이 사진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영수증들이네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기억을 되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건 김서방네 빚 갚은 증서고, 이건 박신의 병원비. 수진 이모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남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우리가 좀 살만했을 때니까.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병원비, 아이들 학비, 급한 생활비를 몰래 도와주신 기록들이었어요. 병호 할아버지가 한 영수증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내 아들 대학 등록금도 있네?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병호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병호 할아버지가 감동받으시며 물어보셨어요. 윤정 씨, 이게 내가?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제가 금속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훈장이에요. 그건 내 할아버지가 6.25 때 받은 거야. 할머니가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수진 이모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장이에요. 인명구조 공로상?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강에 빠진 아이를 건져낸 적이 있거든. 금고 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남을 도운 기록들, 생명을 구한 증서들, 그리고 제가 특별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봉투에 915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죠? 할머니가 기억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9월 15일. 그날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이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 아이구나. 그 편지는 15년 전 할아버지가 강에서 구해주신 아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가 되어 아프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됐구나. 그런데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수진 이모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김영수입니다. 할머니께서 제 학비를 도와주신 덕분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병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우리 동네 영수 말이야? 할머니가 그때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도 그때 참 어려웠는데 편지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깨달았어요. 이 금고 안에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수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이 모든 걸 왜 숨기셨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내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제가 감동받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병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윤정 씨, 나는 몰랐어. 그때 우리 아들 등록금 내가 도와준 거였구나.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병호야, 그때는 서로 도우며 살았잖아. 나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병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면서도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수진 이모가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돈만 생각했네요. 수진아,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수진 이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모, 괜찮아요. 우리 모두 몰랐던 걸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수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은행 통장? 할머니가 깜빡하셨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잊고 있었네. 수진 이모가 통장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 통장, 잔고가, 이게 진짜예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남을 도와주고 받은 감사의 표시들을 모아둔 거야. 진짜 필요한 때까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을 도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위한 비상금도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거예요. 병호 할아버지가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윤정 씨, 이렇게 많은 돈이. 할머니가 깨달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가 그것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야.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이 금고를 열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이 알게 될 거요. 우리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금고를 열게 될 때를 위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수진 이모는. 며칠 후 수진 이모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동네 김할머니 병원비 제가 내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보려고요. 수진 이모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병호 할아버지도 그날의 충격이 컸던지 며칠 후 할머니께 찾아오셨어요. 윤정 씨, 그때 우리 아들 등록금 이제라도 갚을게.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병호야, 그건 갚을 게 아니야.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우리한테는 다 이익이잖아. 그래도 병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대신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주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세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진짜 보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보물요? 금은 보아요? 다른 아이가 기대에 차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더 소중한 보물 말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수진 이모도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그 도서관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니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이야기가 참 많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재산을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유산은 할머니의 그 낡은 금고에서 나온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남을 위해 살았던 삶의 기록들,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낸 사랑의 이야기들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가족의 이야기, 사랑의 기록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야. 할머니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덜덜 떨며 열었던 그 금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